보고 왔다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니네가 이거 참 많이 하는 실수인데 차가 얼마면 차값만 생각하잖아. 그거 말고도 부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떤 돈 들어갈 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차 살 때 꿀팁이나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오니가 오늘은 한잔하면서 또 그거에 관한 썰을 싹 풀어줄게. 근데 있잖아, 언니는 솔직히 너의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친구 얘기라고 했지만 마치 네가 궁금한 것처럼 들리는 건 언니만의 착각이니? 언니만의 착각인 것이야.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 신차를 샀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한 달 안에 여기저기 받게 돼 있어. 이거 괜히 신차 샀나 중고차 살 걸 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차라리 중고차로 좀 더 배기량 높은 뭐 아반떼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너 친구가 아니라 너가 중고차 사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 너 예산 때문에 중고차 생각한 거 맞지? 내라고 했어. 네 친구 아니고 너네. 딱 걸렸어 너 지금. 그러면은 중고차 살 때 차가품만 모으면 끝이 아닌 거죠? 뭔가 목소리에 겁나 자신이 없어 보인다. 너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지? 맞아. 우리가 검색했을 때 중고차 뭐 K5 천 몇백만 원 막 이렇게 써 있어도 막상 사러 가잖아. 그러면 내야 될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 차값 말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지 꼭 알아봐야 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취등록세야. 내가 이 차를 내 명의로 갖고 올 때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같이 내야 돼. 근데 이거는 뭐 더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어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승용차가 보통 7, 8% 정도가 되고 경차는 4%예요, 4%. 그러니까 물론 신차도 마찬가지겠지만 1000cc 미만의 경차를 살 때는 취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또 다른 세금이 또 있어. 공채를 사야 돼. 강제로 사야 되니까 사실 세금이나 마찬가지지. 언니 차 사는데 채권을 사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왜 사는 거냐면 너가 차를 뽑는 바람에 차가 겁나 막혀가지고 너도 나도 차를 뽑아가지고 차가 막히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지하철을 놔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도시철도 채권을 사, 이런 뜻이야. 그리고 당신이 차를 뽑아서 도로를 이용할 거 아니요. 도로는 우리가 지자체가 이런 거 도로 깔 때 다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당신은 그냥 이용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내, 채권을 사,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차를 뽑으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채권을 산다라는 건 우리도 만기 되면 이자랑 같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니야? 맞아. 보통은 5년에서 7년 정도가 만기고 이자를 근데 아주 그냥 개미 똥구멍만큼밖에 안 줘. 그러니 누가 이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가고 싶어 하겠어?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할인을 해가지고 채권을 되파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좀 내는 정도, 요렇게 차를 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도 왜 5년 7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내 원금에 이자 주니까 난 할인하면서 내 돈 손해보느니 그냥 기다렸다가 나 이거 이자랑 다 받을래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지. 자, 두 번째로 너가 알아야 될 비용이 매도비라는 게 있어. 중고차를 그 자동차 상사에서 주차도 해놓고 쓸고 닦고 관리도 하고 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매도를 하는 거잖아.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잘 관리하고 주차도 해놓고 했으니 그 비용을 나한테 내라는 거지. 보통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사이인데 물론 상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확인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료가 있어. 근데 그 자동차 보험 드는 거 말고 다른 보험이야.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배상 책임보험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당신이 자동차를 사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혹은 2000km 주행하기 이전에 만약에 차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보험으로 다 처리해주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왜 핸드폰 사가지고 몇 개월 이내에 파손되면 보험으로 다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보험이 보통 평균 한 39,000원 정도 되는데 물론 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39,000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는 작년 6월부터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게 돼 있어. 아이고 나 필요 없는데 왜 들어야 되냐 뭐 이렇게 말들은 많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의무 가입이라는 거. 그래서 차 살 때 요거 보험료도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게 알선 수수료도 있어요. 차를 갖고 와서 소개도 해주고 막 사게 이렇게 연결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복비처럼 내는 게 알선 수수료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딜러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를 사기 전에 딜러한테 알선 수수료 몇 프로 받으실 거냐고 이걸 좀 비교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우리가 차,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득공제를 안 해줬다? 근데 이제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해. 그래가지고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이거 혜택을 할 수가 있어. 이 중고차 가격에 1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차를 살 때 우리가 뭐 신용카드를 살 수도 있고 체크카드로 살 수도 있고 현금으로 살 수도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공제받는 비율이 달라져. 제가 그냥 현금으로 받나요? 그게 아니라 근로소득 세율 있잖아. 그 세율에 따라서 뭐 연봉 얼마에서 얼마 사이는 몇 프로, 얼마에서 얼마 사이는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보금액만큼을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세테크 또 해야지, 세테크 또 해야지. 두 번째 세테크 있어. 너 자동차 사잖아. 그러면 자동차 세도 내야 된다.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이거 세금 내야 돼. 1년에 2번, 6월하고 12월 달에. 근데 이거 1월 달에 연납 신청하잖아? 그러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잖아? 그럼 이거 할인해준다? 몰랐지? 연납하잖아? 그러면 10%나 할인해줘. 그래서 보통 1월 되잖아?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1월 달에 연납 신청해가지고 10% 할인받으면서 세금 내면 요것도 또 세테크가 되겠지? 그리고 차 사잖아? 그러면 꼭 들어야 되는 거 있지. 자동차 보험.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를 안 내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안 냈어.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할인폭도 커지니까 사고 안 내고 운전하는 게 사실 최고겠지. 그러니까 운전석만 잡으면 와! 다 비켜! 왜 뛰어들고 난리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침착하게 신호 딱딱 지키고 과속하지 말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사고도 안 나고. 다이렉트 보험들 많잖아. 그런 걸로 들면 보통은 한 10에서 15%까지도 보험료가 저렴하거든. 그래서 다이렉트로 보험을 들면 좀 저렴하게 들 수 있고, 너가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차를 뽑기 전까지 나의 운전면허는 그저 장롱에 있었다. 나의 면허는 그저 장롱면허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운전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가족 한정 아니면 뭐 30세 이상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나를 같이 운전한다고 신청하실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 운전 경력 보험사에 신청해가지고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경력을 미리 쌓아두면 내가 내 차 뽑았을 때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엄청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런 꿀팁이 있다고. 그러니까 꼭 기억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이거 엄청 중요해. 당신이 차량을 많이 운행을 안 해가지고 온실가스나 이런 거 많이 감축시키는데 도움을 줬어. 고마워. 그럼 내가 마일리지를 줄게. 뭐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왜 공과금 에코 마일리지 제도도 포인트 받아가지고 현금으로도 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승용차를 덜 운행하면 이거 포인트로 돌려받는 거야. 그럼 현금으로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미세먼지 있잖아. 비상저감 조치 발령 그 난날 있지? 그날 내가 운행 안 했다라고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을 하잖니? 그러면 한 번당 3,000포인트. 3,000원 주는 거야. 짱이지. 근데 아무래도 중고차는 좀 사기도 있을 것 같고 헐리우드도 있고 이래서 좀 망설여지는 게 있는데 현명하게 잘 사는 팁이 있을까요? 맞아. 중고차는 특히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사고 난 차인데 그거 막 사고 이력 속이고 그냥 막 이거 무사고 차량이에요 막 이럴 수도 있고, 사실 예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었어. 그냥 그래서 믿을 만한 중고차 딜러를 소개받는 방법 정도? 내가 중고차 기껏 이거 매물 보고 갔더니만 허위 매물이야. 갔더니 내가 본 매물은 하나도 없어. 얼마나 열받니? 근데 요새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잖니. 사이트가 다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일단 이 중고차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자동차 365야.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허위 매물인지 진짜로 등록된 차인지 다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걸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365에서 꼭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지? 그리고 아까 언니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차 막 침수되거나 사고 엄청 크게 났는데 막 거의 막 단파 수준으로 사고 났는데 이거 이력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중고차에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차 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다 나와. 뭔 일이 있었는지, 침수를 당했는지, 사고가 어떤 것들이 났는지 정말 사이트 이름 그대로 그 차의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차를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와, 오늘도 진짜 언니가 겁나 열일했다. 너는 진짜 언니 이런 음료수 나부랭이나 사주고 넌 일을 겁나 시키더라 맨날 나를. 근데 어쨌든 차를 살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나 정말 꼭 필요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저는 정말 차가 꼭 필요해서 사야 돼요 하면 그러면 사야지. 사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낄 수 있는 거 세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낄 수 있는 것들은 꼭 챙겨서 아끼고 다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다
받아서 슬기롭게 차를 사더라도 그렇게 샀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안녕.